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영부자TV의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불이니 시리즈로서 건물을 살 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. 네. 그 중에 중개사를 만났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중개사를 만날 때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,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가면 좋겠구나라는 내용을 한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미팅을 어떻게 하나부터 많이 물어보세요. 우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, 혹은 타 중개법인에 다른 부동산에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엄청 쉽습니다. 저희 그 유튜브 영상 아래에도 형과 제 동생의 연락처도 다 남겨져 있고 구글 폼부터 시작해서 카카오톡 양식도 다 있고요. 타 중개법인 같은 경우도 대표 전화부터 본인들의 그 연락처까지 다 남겨놓기 때문에 거기다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. 가끔가다 좀 연락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첫 통화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다 폼이 있어요. 내가 매도를 원한다, 매수를 원한다는 그 양식에 맞춰서 그분들한테 보내주시면은 그분들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.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도 있고 부동산 사이트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.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할 수는 있는데, 중요한 건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조금 더 좋은 고급적인 정보들도 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가 좀 어느 지역에 건물을 찾는지,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지, 건물 매입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,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. 네네.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나 네이버나 여러 업체들을 보시면서 나와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. 네네. 그런 사람들을 좀 선별을 해놨다가 한 5명, 또 많게는 한 10명 정도를 만나보는 거 추천을 드리고 있고, 또 이런 거를 은근히 궁금하세요. 그럼 상담료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시는데, 간혹 가다가 상담료를 받는 업체가 또 있긴 하더라고요. 대부분은 상담료를 받지 않고 있고, 저희도 마찬가지로 상담료 없이 상담을 진행해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셔서 빌딩 투자에 대한 이런 점들을 많이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게 미팅 절차를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서로 날짜를 조율을 해가지고 미팅을 합니다. 만나가지고 인사를 할 거예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분들의 인적사항이라던가 이분들이 좀 어떤 투자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도 처음 많이 물어봐요. 왜냐면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분들이 좀 노후에 대한 대비이신 건가, 현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좀 건물 투자, 재테크를 하기 위함인 건가,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좀 인적사항에 관련된 걸 여쭤봅니다. 그러고 나서 좀 중요한 게 이제 현금 보유량,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지, 대출 비율은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, 그리고 이분들이 좀 선호하시는 지역,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미팅을 진행하고, 저희는 이제 만나기 전에 전화상으로 현금 보유량을 물어본 다음에 매물 자료들은 저희가 만나기 전에 한 5가지, 6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서 그 자리에서 좀 보여드리거든요.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 만났을 때 그 건물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, 저희도 첫 만남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거를 원하실지 몰라서 여러 가지 좀 방향성으로 두고 준비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. 물론 이런 컨셉이 잡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컨셉들을 세밀하게 말해주면 저희 입장이 매우 좋겠지만,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안 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세금도 잘 모르시고, 또 법인 설립을 해야 될지 개인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거 잘 모르시기 때문에, 그런 궁금한 점들을 다 적어서 오시면 첫 번째 미팅에서 굉장히 큰 성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좀 정리를 해오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그것도. 네, 이렇게 또 물건 브리핑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, 난 이런 건 좋다, 이런 건 싫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시간적으로나 또 감정적인 에너지적으로나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, 좋고 싫음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컨셉을 나중에 이어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상담이 다 끝나면 내가 첫 번째 상담에 정말 좋아하는 건물을 만날 확률은 높진 않죠. 그리고 또 전화상으로만 좋은 건물 있으면 보내주세요 라고 하고 미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, 전화상으로만 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화상으로 물건을 주는 업체는 많지 않지 않나. 네. 또 왜냐면 이게 또 보안에 관련된 이슈도 있어가지고 이게 자료만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또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한테 이제 자료만 계속 보낼 수도 없다 보니까, 차라리 여기서 좀 한 번 정도는 미팅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자료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미팅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컨택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건 이제 되게 포인트 잘 잡아주신 게 뭐냐면은, 처음부터 좋은 건물을 잡을 순 없잖아요. 계속 연락을 하고 난 이 건물이 좋아요, 이건 좀 별론 것 같아요,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만 이분이 원하는 그 니즈에 맞춰서 그 원을 점점 좁힐 수가 있거든요. 피드백도 잘 안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피드백을 주시면은 저희가 더 수월하게 좋은 자료들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,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. 결국 이건 이제 사람 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의 성의를 보여줘야지 내가 그만큼 더 좋은 매물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네, 그러면은 부동산 중에서 로컬 부동산과 중개 법인 이렇게 두 개가 나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그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 로컬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, 그냥 1층에 있는 일반 부동산 있잖아요. 그걸 저희는 로컬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하죠. 그 두 개의 차이는 좀 명확해요. 중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 회사 같은 경우도 거의 100명 넘게 있다 보니까 매수자분들이 원하는 자료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로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사실 받기는 어려워요. 물론 다른 부동산들한테도 좀 자료를 받긴 하시긴
하시겠지만 근데 그 지역에서 나는 최고로 좋은 건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정말 양질의 건물을. 그래서 이게 좀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매물량의 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컬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또 흑석의 진주처럼 정말 또 좋은 물건을 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. 맞아. 그 두 가지가 조금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뭐가 낫다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래도 이제 로컬 부동산에서 하시는 중개사분들은 여러 가지를 담당하신 분들이고 저희 같은 이제 중개법인은 이제 빌딩 매매에 국한돼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사님들이 생각하시는 중개사를 만날 때 꿀팁 같은 게 있으십니까? 이사님 뭐가 있어요? 꿀팁이라기보다는 굳이 안 해도 될 만한 행동?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하게 되면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밀당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그냥 뭐 급하진 않다. 그냥 천천히 뭐 보려고 한다. 천천히 볼 거니까 급매물 나온 거 있으면 이런 거 뭐 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천천히 들을 수밖에 없는 또 마음이 되거든요. 우선순위에 올라가진 않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정말 A급이 나와도 이분들한테 물건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라고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 만나서 물건 받기로 한 거 좋은 거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약간 복선인 것 같아요. 이 중개사와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또 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얼마나 급한지도 좀 알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굳이 이사님 말씀처럼 안 해도 될 만한 행동인 것 같긴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말은 내가 차를 보러 갈 때나 다른 뭐 아파트를 보러 갈 때나 굳이 이런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? 근데 생각보다 많이 한다는 거. 네네. 저는 이제 약간 공격적이게 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딱 만나는 날에 첫 건물을 여러 개 좀 보자마자 이거 사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. 이걸 아시는 분들이나 좀 의심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하세요. 고민을 또 하세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. 물론 많은 분들이 다 고민하시겠지만 근데 처음 보시고 첫 미팅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혹해서 사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.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례가 꽤 많습니다. 그냥 무조건 사라 라고 강요를 하는 컨셉도 있죠.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건물 자료를 보내드릴 때 장단점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의 투자성이라던가 향후에 어떻게 엑싯을 할지에 대한 방향성도 좀 정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. 근데 그분들은 다짜고짜 이건 내가 픽해주는 건물이니까 이게 좋다 이렇게 표현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럴 때는 조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걸러서 들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필터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좀 저희 둘만의 꿀팁이지 않을까 싶어요. 꿀팁을 뭐 말하자면 1시간, 2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름 중요하게 생각한 내용이 이제 이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현 시점에 건물을 매입을 할 때 현금과 대출 비율은 얼마 정도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관련된 영상입니다.